사려 깊은 또라이는 자신의 방법대로 문영의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넌 내가 만든 최고의 창작품이야. 너는 곧 나야. 도희재는 자신이 만든 세상을 자신의 방법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렇기에 문영도 죽어 마땅한 것들을 몰래 죽이는 사려 깊은 또라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영은 생각 없는 또라이. 스스로에겐 영혼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온기가 필요한 좀비아이, 목줄이 익숙해져 버린 봄날에게 손발이 없어 버림받은 아귀였을 문영이 도희재인 박행자에겐 이렇게 보였죠. 겪었는데도 고작가 참 잘 컸네. 우리 예쁜 딸 참 잘 컸지. 문영을 보는 박행자의 눈은 잘 컸다. 숭고한 집착에 따라 빨간 구두를 찾았다 말했던 문영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강태 나 주라. 다른 점이 있다면 요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요즘의 문영은 엄마의 말을 잘 듣는 딸이 아니라는 점이죠. 도희재에게 문영은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며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해. 숙명 같은 이 저주를 푸는 존재는 제거되어야 하고 그 왕자를 죽일 거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작이라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쓸모없는 아귀로구나. 봉은영 작가 동화 시간 되셨다면 읽어보세요. 아니, 난 그쪽 감성 아니야. 난 잔인한 치정물 아니면 호러물이 좋아. 취향과는 다른 딸의 동화책을 챙겨봤지만 진정한 메시지를 읽지 못한 엄마는 공포를 일으키는 일방적 소통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클레멘타인 노래를 통해 고대원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강태와 상태를 흔드는 방법으로, 상태의 그림 속에 날아든 돌연변이 나비를 통해 그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 엄마 죽이나 아줌마 옷에 묻은 나비. 물론 늘 성공했던 것은 아니었죠. 참 겁이 안 나. 영영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잘 죽어. 상대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까지 할 거지? 자기는 프로니까. 지키고자 하나 빼앗는 방식으로, 당신은 몰라. 내가 그동안 옆에서 얼마나 살뜰히 챙기고 지켜줬는지. 그것이 남의 생명이든 쟁이가 아니란 걸 스스로 증명해봐요. 남의 행복이든 상관없이 그 행복을 뺏어버리면 말을 아주 잘 듣는다. 경계를 넘어서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아이가 모르는 게 없어. 세상에 호상이 어딨어. 잔잔바리로 떨어지는 벚꽃이든 모가지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목련이든 생이 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애달습니다. 도희재는 자신의 의지대로 타인의 삶과 죽음을 통제합니다. 오래 고통받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고대한에겐 죽음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강태 상태 엄마에겐 죽음을 재촉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살인을 통해 도희재의 악행과 그녀와 닮은 딸의 잠재적 악의 굴레를 끊으려던 아버지의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선택을 해왔던 자녀 잘 세대는 들어. 너랑 너희 엄만 달라. 이 죽음의 악순환을 끊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나비가 나타나도 절대 죽이지 마. 그렇기에 이 약속은 도희재의 엔딩이 아닌 문영의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겠죠. 당신이 꿈꾸는 그 엿 같은 엔딩 절대 안 와. 대환의 죄를 묻던 행자는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 사람 죽여놓고 대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자신의 잘못은 부인합니다.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비는 거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하지 않은 문영은 너는 잘못 없어. 오히려 용서를 구합니다. 치열했던 강태의 삶을 알면서도 계속 밀어내던 그를 흔들었던 것은 자신이었고, 형제의 괴로운 기억과 트라우마, 그것을 극복하려 했던 의지조차 꺾어버리려는 나비가 문영의 엄마라는 사실 앞에 문영은 자신이 무고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선자. 상태는 용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그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무조건 정중하면 돼. 정중하면 얼굴을 보고 야 진짜 사과지. 보지도 않고 하면 그 예의가 아니지. 어쩌면 용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아, 모든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문영의 아픔을, 그 진심을 이해한 상태는 이거 먹으면 용서할게. 자신의 방법으로 문영을 용서합니다. 울지 마. 너는 많이 아팠구나. 그리고 강태는 도저히 믿기 싫어서 부정했고 이가 갈리게 원망됐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네가 날 보고 웃으면 그냥 우리만 남게 되는데. 모든 것을 제하고도 결국 남게 된 우리로 너 혼자 두고 절대 아무 데도 안 가. 지킨다고 약속했잖아. 문영의 곁에 남아 그녀를 지키려 합니다. 강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 가족을 지키는 형이 있죠. 문영이가 많이 잘못했어? 미안하다는데.
죽 먹으면 용서해준다고 그랬더니 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줬다. 그랬어? 해줬어? 나 한 번만 안아주라. 이 형제는 서로를 보듬고 토닥이며 서로 닮은 모습으로 형이 우리 형이라서 다행이다. 가족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로 다짐하죠.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형이고 오빠니까. 내가 잡아서 아주 혼을 내줄게. 강태는 나비 못 잡아. 내가 해야 돼. 이 나비를 잘 알고 있는 문영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투 태세를 갖췄죠. 나한테 빨리 와. 엄마. 도의지인 박행자도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아. 맞아. 다른 사람. 창작자로서의 싸움. 너도 창작자니까 잘 알고 있겠지? 창작자 고문영은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글빨이 죽이고 뭐 죽여줘? 언제나 안 죽였어? 적절한 갑질에 일할 땐 내가 갑이야. 사파 작가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합당한 다음 처방까지. 주까지 숙제야. 작가로서의 자존심은 스포를 허락하지 않죠. 지금 나더러 엔딩을 까라는 거야? 글빨로만이 아니라 진짜 죽이는 도이제는 화려한 엔딩을 위해 20년을 재미삼아 스릴 있게 나 기다렸습니다. 엄청 스릴 있었다. 창작자 대 창작자의 싸움. 문영이 숨겨두었던 서쪽 마녀의 살인 최종고와 초고를 탈구한 문영의 동화. 이야기 대 이야기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도이제가 앞둔 또 다른 싸움은 늘 재촉하던 그녀와 달리 권희영 그 사람 이대로 그냥 두고 보실 거 아니죠? 두고 볼 건데. 느긋해 보이지만 필요할 때 행동하는 어른들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원장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죠? 엄마로서의 책임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 도이제와는 달리 원장님이 내 목 졸랐어요? 그래도 내가 산책하라고 처방전을 내렸으니까. 자신의 몫을 이 어른은 제목을 내놓고 문영을 황당하게 만든 적도 있지만 2년 감태가 진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난 척을 너무 오지게 했어. 어떡하냐 순도가? 그 가여운 것들한테 미안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다 내 책임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홀로 두었던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함께 해주길 청할 줄도 압니다. 애비가 미안하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킬 수 있었죠. 저랑 가시죠. 이쪽으로. 상태가 그리지 않은 나비를 지워주려는 사람들, 함께라는 것은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고 죽을 때까지 삐끗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나 이겨낼 수 있어. 박행자, 도이제의 정체는 검증을 앞두고 아무리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눈, 코, 입을 싹 다 뜯어 고쳤대도 엄마를 못 알아봤을 리가 없어. 어차피 가짜면 금방 들켜요. 우리 형한테. 괜찮은 병원의 우리 수간호사,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 후배에게 조언하는 선배, 역전이 안 되게 조심해야지. 상태에게 둘리 엄마를 선물했던 것. 안녕.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강태가 원했던 보통의 삶을 그저 재미를 위해 견뎌낸 박행자는 이 드라마 속 유일한 괜찮지 않은 사이코일 것 같습니다. 참 재밌었는데.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상관없이 엄마는 모두 좋다고 했던 상태의 나쁜 말대로라면 건데 엄마는 다 좋아요. 박행자는 진짜 가짜보다도 엄마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봉밥에 온기를 느끼게 할 가짜 엄마는 이미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마음고생 치를 때는 정신력이 아니라 이 밥심으로 버티는 거걸요. 기다림이 마냥 불안하게만 했던 상태는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만 염려할 뿐이고 전화가 안 왔지? 아직 화해 안 했나? 나중을 기약하는 법도 알게 문영이 되었죠. 다 나으면 전화해. 나 축제 검사 받아야 되니까. 강태를 기다리게 했던 상태의 닫힌 문은 타인의 개입. 아무튼 이 고문영이라는 여자, 이 여자가 사단이야 아주 그냥. 내가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싹을 불사 질러버릴 거야. 안 열면 문짝을 확 때려 부순다. 협박과 회유에 의해 열리곤 했습니다. 토끼. 상태를 조금씩 움직이게 한 진심들은 마침내는 닫힌 문을 열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타인의 진심을 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영의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도 했죠. 많이 아파? 오지도 가지도 못한 채 상태가 만든 경계의 끝을 맴돌기만 했던 강태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형에게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날개가 새쌍인 돌연변이 나비야. 도망가지 않기로 한 형은 두려움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필 수 있게 되었죠. 죄송합니다. 알바벳 줍니까? 닫힌 문에 서로 등을 기댄 문영과 강태는 고통스러웠던 기억과 극복하기 힘든 현실로 주저앉은 듯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 앞에 무장해제되어 맨발로 선 문영은 어디로 갈지 몰랐던 그 밤과는 달리 자신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형을 되찾기 위해 저주받은 성으로 향했던 강태는 이제 가족의 이름으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향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맨발로 가족에게 돌아가는 문영과 지키겠다는 의지로 가족을 향하는 강태. 아직은 잠들어 있는 상태.
재수의 이 응원 같은 말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똘똘 뭉쳐. 약한 것들끼리 똘똘 뭉쳐. 그럼 천하무적 되는 거야. 그러나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어졌길 바랍니다. ELTV